미국 의회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폭력 시위를 벌였고 4명이 숨졌습니다. If they don't get rid of all the fraudulent votes, you're going to see some stuff that you've never seen before. 시위대 습격으로 중단됐던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애국자로 부르며 오늘을 기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즉각 해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습격 사태 집중 분석합니다. 폭설이 내린 어젯밤 서울시의 늦장 대처 때문에 오늘 출근길까지 교통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수시간씩 도로에 갇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 설차는 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저녁 퇴근길도 꽁꽁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집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론을 인정했습니다. 정인이 몸에 있던 멍과 몽고 반점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질타에는 보호자 말을 너무 쉽게 믿었다고 답했습니다. 코스피가 처음으로 3천을 넘어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팔아서 차익을 남겼고 기관은 사들였습니다. 주식 계좌를 새로 만드는 종합개미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있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미국 의사당 난입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거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남부연합군 깃발을 들고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의사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의사당은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이 바람에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려던 상하원 합동회의는 중단됐고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4명이 숨지는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는 1814년, 그러니까 207년 전 미영전쟁 때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안타깝지만 이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시위대가 흑인 노예제를 옹호했던 남부연합기를 흔들며 의사당을 향해 진격합니다. 순식간에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리고 일부는 상원 건물 2층 창문 밖으로 올라가 성조기 대신 트럼프 지지 깃발 개양을 시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 중인 의회를 트럼프 지지 시위대들이 습격한 겁니다. 바리케이드를 뚫고 의사당 계단을 점거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렇게 결사항전을 선언하며 선거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총기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 일대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위대 난입 소식에 의원들은 황급히 무장경호원의 엄호 속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의회 사무실까지 점거하려 하자 총성이 들리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하는 공군 출신 여성을 포함해 4명이 숨졌고 시위대와 대치하던 경찰 10여 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 arrests for carrying pistols without licenses, 1 arrest for possession of prohibited weapon, 47 arrests related to curfew violations and unlawful entry. 당국은 현지 시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지만 일부 무장 시위대는 여전히 저항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What are the supporters' plans? What are the plans? I don't know. Whatever I'm told to do. 시위대 난입으로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회의는 현지 시간 저녁 8시 다시 소집돼 바이든 당선인을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한 김정한 특파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이 워싱턴 DC 시장이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때까지 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데요. 지금 워싱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고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동트기 전 미국 의사당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위 사태가 언제 있었냐는 듯 상당히 지금은 적막강에 감돌고 있고 새벽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발효되기 때문에 주변은 지금 상당히 고요에 잠겨 있지만요. 이게 보시다시피
의사당 건물 전방 수십 미터 전부터 이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시설들이 이렇게 곳곳에 설치된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경찰은 저희 채널의 취재진에 시위대 상당수가 몰래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요. 만약에 총성이 들린다면 즉각적으로 몸을 피할 수 있는 곳부터 찾아 뛰라는 그런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위대는 오전까지는 백악관 인근에서 비교적 평화적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은 바로 이곳 의사당 앞으로 이 장소를 옮긴 뒤, 그러니까 오후 2시경부터입니다. 현장에서 지켜본 시위대는요, USA를 연호하고 미국 국가를 함께 부르면서 무단 이 의사당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1시간 뒤인 오후 3시경 한 시위대 여성이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더욱더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사당 건물 주변에서는 폭발물이 발견이 돼서 FBI가 긴급 출동하는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약 4시간 뒤, 그러니까 난입을 시도한 지 4시간 뒤쯤 긴급 출동한 방위군과 경찰들이 쫓겨 시위대는 일단 바깥으로 쫓겨났고, 다만 도심 곳곳에서 이들은 밤새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의회까지 난입한 이 시위대는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김특파원이 직접 만나봤죠. 그렇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현장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은 무려 엘레버너에서 15시간을 혼자 운전해서 이곳에 찾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무장한,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방탄조끼를 입고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프라우드 보이즈 같은 조직원들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을 직접 저희도 만나봤는데요. 이 남성은 익명으로 진정한 투쟁은 20일,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때가 될 것이라는 상당히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은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론, 그리고 즉각적인 대통령직 박탈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예측 불가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의원들마저 이번 난입을 쿠데타로 난입자들을 폭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난입 직전 시위대 앞에 서서 의회로 행진하라니 연설을 하고 또 딸 이방카는 이들을 애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난입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백악관 앞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2달 전 선거 결과를 여전히 부정하며 선동을 조장하는 팻말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 서자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because you'll never take back our country with weakness. You have to show strength and you have to be strong. 지령을 받은 듯 시위대는 곧장 의사당을 향했고 의회 내부에선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Rummaging through desks on the Capitol, o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t's not protest. It's insurrection.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가라며 영상을 통해 뒷수습에 나선 것은 의회가 전쟁터로 변하고 2시간이 지난 시점. 불복 의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We had an election that was stolen from us. It was a landslide election, and everyone knows it. SNS에는 이날을 영원히 기억하라며 폭력 시위대를 위대한 애국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미국의 애국자들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바이든 당선인 확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 전역 곳곳에서 불복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곳곳에서 시위대와 반대 진영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며 미 전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민의의 전당을 무법천지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번 집회 구호는 미국을 구하라였습니다. 미국을 구하기는커녕 이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세계 1위 강국 미국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미 의사당을 에워싼 트럼프 지지자들. 경찰과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여기저기 최루탄이 터집니다. 전쟁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시위대가 외벽을 타고 기어오르더니 바리케이트를 뚫고 의사당으로 돌진합니다. 사정없이 문을 부수고 상원 의장석을 점령하고 발언대를 훔쳐 달아나기까지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선출 절차가 트럼프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중단된 겁니다. 논란 의원들은 의자 밑에 숨거나 비닐 방독면을 쓰고 대피합니다. There has been tear gas in the rotunda, and we're being instructed to each of us get gas masks that are under our seats. 실물표가 담긴 대선 투표 용지함도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급기야 주방위군 1000여 명이 투입됐고 경찰은 회의장 문을 집기로 막고 폭도들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이들이 점령한 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취임 선서를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마치 후진국 같다며 개탄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폭력을 선동했다며 규탄했습니다. 난동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고스란히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수치스러운 장면이라며 안타까워했고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示威者与警方发生冲突，并闯入国会，导致当天的大选结果认证程序一度暂停。 미 연방의회 의사당이 공격받은 건 미영 전쟁 중 영국군이 불을 지른 1814년 이후 200여 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차장과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최후 보루로 믿어온 이 펜스 부통령마저 등을 돌리면서 지금 고립무원 상태라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수많은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보다 바로 이 한 사람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바로 펜스 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펜스 부통령이 부정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I hope Mike is going to do the right thing. I hope so. I hope so. Because if Mike Pence does the right thing, we win the election.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요, 상하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결국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To those who wreaked havoc in our capital today, you did not win. Violence never wins. Freedom wins.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였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등 이런 측근들이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고립무원 정도가 아니라 임기 2주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이나 해임까지 하자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건 가능합니까? 네, 미국에서요, 현직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탄핵과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겁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수정헌법 25조가 생겨난 배경이 1963년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6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는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위험한 인물인 만큼 민주당 측은요, 즉각 쫓아내야 한다는 게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 일부 인사들도 CNN 측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5조를 발동하려면 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주밖에 안 남은 게 결국 변수란 얘기도 나옵니다. 국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취임식에도 안 올 거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남은 2주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 출구 전략에 더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선거 결과는 인정할 수도 없고 관례상 전임 대통령들이 참석하는 대통령 취임식도 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골프를 치러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스코틀랜드 측에서 거부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에는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선거 때보다 1000만 표 이상 많은
7,400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대선 패자 중에는 최다 득표입니다. 바로 이 선거 결과, 이 득표를 바탕으로 2024년, 바로 4년 뒤죠. 대선 재출마를 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번 폭력 시위 사태를 생중계로 본 이 중도층들이 일부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한데요. 오늘 이런 이렇게 시위대에 이런 세력이 진짜 극소수입니까? 아니면 실제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네, 사실 지금 미 언론들은요, 이번 시위에 수천 명의 트럼프의 극성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다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만큼 백인들이 대다수인데요. 만약에 이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처럼 아주 만약에요. 대규모 시위처럼 그때처럼 흑인들이 의사당에 난입을 한다면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아까 김정한 특파원 말에 따르면 이 만난 시위대가 대통령 취임식 때 다시 모일 거다 이런 경고를 했다는데 20일 이 대통령 취임식은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취임식이 열려야 될 워싱턴 DC는요, 워싱턴 DC 시장이 취임식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한 상태입니다. 총기 휴대 금지나 심야 통행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취임식은 예정대로 열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요,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의회에서 확정이 되자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에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오는 20일 질서 있게 정권 이양을 하겠다. 일단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통합과 승복의 미국 본 모습을 되찾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김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어제 이 시간쯤 서울 한남대교 부근 모습입니다. 폭설에 교통이 마비돼서 퇴근길에 도로에 갇힌 분들 많으셨죠? 오늘 아침 출근길도 교통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의 늑장대처에 제설차는 보지도 못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민중 기자가 어제 오늘 도로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사거리에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언덕길 차량은 헛바퀴만 돌 뿐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서울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건 어제 오후 7시. 강남 지역에는 최대 13cm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퇴근길은 악몽이 됐습니다. 어제 한 7시부터 퇴근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어제는 거의 8시 반, 8시 한 50분 요 정도까지 걸렸습니다.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설차는 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운전하면서 드는 생각은 분명히 눈이 온다고 예보는 되어 있었는데도 이렇게 서울시가 준비가 되지 않았나 실망스러운 생각을 했었고요. 기상청은 어제 오후 5시에 예비특보를 내리면서 2시간 뒤인 7시를 기해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제설제를 뿌리기 시작한 건 예비특보 1시간 반이 지난 6시 30분이었습니다. 눈발이 더 강해지자 서울시는 오후 7시 20분 제설 대책을 2단계로 올리고 제설 인력을 투입했지만 이미 퇴근을 시작한 시민들이 몰리면서 제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cm 넘어가면 제설제를 살포해도 그게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물리적으로 해야 된다. 펴내고 밀어내고. 폭설 관련 안전 문자는 퇴근 대란이 한창이던 오후 8시 28분에야 도착했는데 출근길 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서울시가 산하기관 인사나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에는 적극적인 반면 시민의 삶과 직결된 기본적인 행정 조치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어제 같은 폭설 속에서 배달 주문을 하는 것은 살인이라며 배달원 노동조합이 배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중개업체들도 도로 상황을 감안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배달기사가 아슬아슬하게 빙판길을 다니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으로 덮인 언덕길. 오토바이를 탄 배달기사들이 한 발로 속도를 조절하며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빨리빨리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가 목숨 내걸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달원 노동조합은 어젯밤 눈사람처럼 변한 배달원과 눈으로 뒤덮인 오토바이 사진을 공개하며 배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배달하는 건 살인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나가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막말로 그 한 콜, 돈 몇천 원 벌려고 나와가지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배달원 노조의 요청에다 제설 작업도 더디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중개업체와 대행업체는 배달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순일단위 블랙가 있어도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아직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배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택배기사. 좁은 길목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물건을 전달합니다. 이런 빙판길, 언덕길 배달하는데 조금 지원해주면은 미끄럼 방지 신발이라든가, 네? 아니면 진짜 따뜻한 핫백이라도 좀. 택배업체는 주말까지 한파가 예고되자 배송 차질을 미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눈이 산더미같이 쌓인 서울 강남 10차선 대로를 스키를 타고 건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 아찔한 사고 상황도 시민들의 휴대전화 속에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왕복 10차선 대로를 한 남성이 스키를 타고 건넙니다. 스키장 경사면처럼 변한 눈 덮인 보도를 미끄러지듯 유유히 내려가기도 합니다. 폭설로 도시 전체가 눈밭으로 변하면서 가능한 모습이었지만 밤사이 곳곳에선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사로를 내려오던 흰색 SUV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집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다급히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고 난 다음에야 멈춰섭니다. 오르막길을 가던 시내버스가 뒤로 미끄러집니다. 버스 뒤엔 승용차와 또 다른 시내버스가 멈춰있는 상황. 결국 승용차 앞부분이 좌우 버스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추돌 이후에도 버스는 한참을 더 미끄러집니다. 뒤따르던 차들은 탑승객이 밖에 나와 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오르막길 운행을 아예 포기한 차들이 보입니다. 눈 속에 갇혀 뒷바퀴가 계속 헛도는 승용차. 안타까운 마음에 시민들이 달려들어 열심히 뒤에서 밀어줍니다. 잠시 올라가나 싶더니 바퀴가 다시 헛돌면서 차량은 결국 비상등을 켜고 도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밤사이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출근길 인파는 지하철로 몰렸습니다. 울산운행에 일부선을 들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파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하철 1,4호선 일부 구간도 1시간 넘게 지연 운행하면서 시민 불편이 컸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폭설과 한파에도 코로나 임시 선별소 줄은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파가 이어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후 3시 마감으로 단축 운영된다는 점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수북히 쌓인 수원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앞에는 어김없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하루 중 가장 따뜻할 오후 2시 무렵 기온이 영하 10도. 검사용 씨앗도 곧바로 얼어버릴 날씨입니다. 치료박스에서 꺼내면서 액체가 얼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으로 이렇게 감싸고 가라고 하거든요. 몰아치는 바람에도 의료진을 보호해주는 건 얇은 보호복과 핫팩뿐. 팔을 동동 굴려봐도 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렇게 얇은 비닐막으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이 안에 난로가 있어도 이 문을 열어놓으면 안에 보온이 되지 않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검사소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의료진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3시간 줄였기 때문입니다. 일을 안 쉬고 거의 4주째 하고 있는데 많이 안 좋긴 해요. 나중에 더 근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염려되는. 뒤늦게 검사소를 찾은 사람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임시검사소 운영으로 어제 하루 3만 7천여 명이 검사를 받아 12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민도 의료진도 가장 큰 바람은 일상을 되찾는 겁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이 당연했던 건데 지금은 않잖아요.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오늘 퇴근길은 어떨까요? 어제 교통대란이 빚어졌던 서울 강남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퇴근 시간인데 지금 길은 통행이 원활합니까?
네, 어제 퇴근길은 꽉 막혔던 서초대로가 오늘은 차 없이 출근한 분들이 많아서 통행량 자체는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여전히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차들은 느릿느릿 거북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상청에서 눈 예보는 있었지만 당초 예측보다 더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애초 밤사이 서울과 수도권에 1에서 5cm의 적설량을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광주와 과천에서는 기상청 예보의 3배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 등 제가 나와 있는 강남권에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의 설명으로는 눈은 비와 달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강수량 1mm가 적설량으로는 10배가 넘는 1.5cm나 되기 때문에 작은 예보 오차도 비보다 눈에서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어제는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다른 지역의 적설량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여름철 소나기처럼 눈 구름도 좁게 발달하면서 눈이 서울 강남과 인접한 경기도 쪽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17도, 춘천 영하 23도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는데요. 찬바람과 함께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당초 예측보다 길어져 이번 달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교대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나왔는데 정인이 몸에 있던 멍이 몽고 반점이라고 주장한 가해 부모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과로 시작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의원들은 3번의 학대 신고에도 정인이를 양부모에 돌려보낸 것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 몽고 반점 아트 구분하지 못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게 맞습니까? 일부 멍 부분이 있었는데 아토피하고 안마를 해주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그 어떤 보호자의 그 어떤 주장에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믿은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그냥 경찰이 잘못 그 판단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장 스크린에 학대로 멍든 정인이 사진이 보이자 경찰청장은 시선을 떨궜습니다. 저것이 아토피일까요? 몽고 반점일까요?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그런데 가서 돌아오는 결정을 내려준 게 경찰이었다는 게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살인죄로 재수사하란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살인죄를 직접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 선생 어떻습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수사를 하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정인이 양부모 상담 기록에 따르면 1차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양부모에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 힘들어하지 말라며 위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정인이에 대한 양모의 생각이 어땠는지 홀트 아동복지회가 작성한 상담 기록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 불쌍한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서채리 기자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양부모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과 연락하며 정인이의 상태를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정인이가 숨지기 한 달 전부터 양모의 공격적이고 짜증 섞인 언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 18일에는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씹으라고 소리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상담원은 양모는 물론 양부에게도 소아과에 데려가라고 했지만 양모는 발열 증상이 없다면서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날 양모는 건강상 문제가 없다며 병원에 다녀온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홀트는 9월 28일에서야 병원에 간 적이 없으면서도 다녀온 것처럼 말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3번째이자 마지막 학대 신고가 접수된 뒤였습니다. 양모는 10월 3일 자신의 가정이 방송에 출연한다고 연락해오기도 했는데
열흘 뒤 정인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민단체는 홀트가 입양가정관리에 소홀했다며 특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홀트 아동복지회의 사후관리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홀트는 적법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를 했다고 밝혔지만 상담회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향한 여야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회동후 김종인 위원장, 앞으로는 만날 일 없을 거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안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는데 단둘이 30분 남짓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새 인사만 드렸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직접 연락해서 만나는 건 좋은 신호라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나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요. 가서 상대방 나를 만났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 다시 한번 만나시거나 만나실 예정이 앞으로 만날 일 없어요. 야권 단일화를 두고 두 사람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단일화 신경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 대표가 입당하면 양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선공 후사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울시장 경선 규칙을 확정지었습니다.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달리 당원과 여론조사를 섞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의 뜻을 절반씩 반영하고 여성 후보에 가산점을 주는 기존 방식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을 대표하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 의원은 당내 조직을 기반으로 개혁 완수를 앞세워 당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상을 공개하며 대중적 인지도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로서 진보 개혁적인 해법으로 서울시 각종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주 정도로 예정된 추가 개각 이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이것이 제 생각의 변화라면 변화다. 박 장관은 경제부처 장관 출신이란 점을 앞세워 경제 이슈로 승부를 걸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도층 공략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다음 달 말쯤, 부산시장 후보는 3월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올해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키워드는 통합이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사면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한마음으로 코로나에 맞서자는 의미라며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지난해 신년 인사회 때 참석했던 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대면 인사회가 되면서 참석 인원이 줄어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대면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예년이라면 정재계 인사 수백 명이 모였을 자리에 오디터 50대가 자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회에서 올해를 회복, 도약과 함께 통합의 해로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 언급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통합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 비대면 신년 인사회라 참석 인원이 지난해 25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과 함께 헤드 테이블에 앉았던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화상회의 시스템 동시 접속 인원이 제한돼 오부요인과 국무위원 중심으로 참석자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회에선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얼마를 언제 줄지가 관심인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던 지난 1차 때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이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가 거론됐습니다.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했던 당시의 경험과 데이터 등이 축적되어 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고요. 설 직후나 또 상반기 전에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당내에서는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었던 지난 1차 때보다 많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규모는 1차 때 또는 그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원이었던 만큼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5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단세포적 논쟁 누굴까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단세포적 논쟁을 그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논쟁에 능하다는 평을 받는 이 지사인데요. 네. 평소 정 총리답지 않은 센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자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300명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정 총리는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실 여당 지도부도 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정 총리 뭔가 이 지사 마음에 안 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 화폐는 이 지사의 대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골목 경제 소생을 위해서 경기도가 경기도 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 촉진 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했습니다. 네, 소위 자기 장사하지 말라 이런 공개적인 경고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대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정 총리가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를 견제를 시작하면서 이른바 몸풀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당연히 이 시점에서 이 지사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방금 전에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쓴 책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새삼 거인의 부재를 느낀다고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게 단세포적 논쟁이 아님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도 그렇고 여권 내 이견이 조금씩 표출되는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일단 탈당. 네, 오늘 김병욱 의원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면서 결백을 밝힌 뒤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그러니까 2년 전에 네. 비서를 성폭행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 인터넷 방송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목격자가 그 김병욱한테 보냈던 문자 2020년 4월 15일입니다. 그날이 선고가 있었던 날이죠. 그렇죠. 성폭행한 그 인턴 비서한테 사죄는 하셨나요? 사죄는 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 진실을 밝혀줘야 될 텐데. 자,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탈당한 의원들이 여럿 있어요. 네, 각종 의혹에 연루되면 하나같이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선당 후사자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잠시 당을 떠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논란이 된 의원이 탈당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의원을 공천한 당도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무한 책임으로 정해봤습니다. 오히려 당이 적극적으로 이 진상을 밝히는 게 더 책임 있는 자세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꿈의 숫자 3,000선을 넘기며 마감했습니다. 뒤늦게 계좌를 만들고 투자에 뛰어드는 동학개미들도 늘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031.68로 전날보다 2.14%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000을 넘긴 건 2007년 이후 13년 5개월 만입니다. 전날 1조 원 이상 팔아치운 기관 투자자가 오늘은 1조 원 넘게 사들이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원 넘게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주식 투자가 열풍이던 지난 한 해, 특히 20대에서 30, 40대까지 이렇게 젊은 층에서 신규 주식 계좌 개설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많은 경우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시가 후끈 달아오르자 뒤늦게 주식 투자에 뛰어든 주부 투자자도 많습니다. 12월 말에 처음 계좌를 만들었고요. 정말 주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적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자녀에게 이제 주식을 증여해주는 30, 40대 엄마들 사이에서 좀 유행처럼 개인 투자자의 투자 종목은 삼성전자 등 대형주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액은 47조 4천억 원, 이 중 39조 원이 코스피 대형주 46개 종목에 속합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그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자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신호가 오면 그 신호는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고점이다. 주가는 더 오른다.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렇게 증시는 호황이지만 영업이 금지된 자영업자들 상황은 불황을 넘어서 생존 불가 수준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방역 조치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태권도장은 조건부 허용했는데 다른 체육시설은 왜 안 되냐는 불만이 나오자 오늘 정부가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아동과 학생 9명 이하는 받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대책이라는 반응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브리핑한 거예요. 인터뷰 도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이제 아동 학생 9인 이하 영업을 허용이에요. 저희는 그냥 거의 100% 성인이에요. 뭐 요가나 필라나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나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오시는 곳이지 저희가 아동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헬스장은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너희만 좀 참아달라. 너희만 참아주면은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한 1년 동안 지금 손해액이 지금 2억이 넘어갑니다. 환불까지 한다면은 아마 한 3억? 오픈이라도 빨리 해서 회원들 좀 받아야 저희가 또 환불도 해드리고.
집합 금지에 불복하고 문을 연 또 다른 헬스장. 이제 뿌리고 소독을 하게 해놓고요. 이런 식으로 쓰고 나면은 이제 커팅하는 부분 다 커팅해드리고요. 차라리 벌금을 내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열고 300만 원 내고 벌금 내고 영업하는 게 더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란 말이에요. 한 달 고정 지출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불법을 저질리더라고 있다가 그렇게 죄의식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이제 자영업자로서 저는 국민으로서 할 건 다 했다고 봅니다. 제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술집은 9시까지 영업을 풀어줬어요. 술집이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카페가 더 위험할까요? 공통된 의견이 그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 포장 영업만으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가혹하죠. 모든 전 재산을 들어가지고 이 카페라는 곳을 마련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당장 이번 달부터 아이들 학원비를 못 낸다고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면적의 인원수를 제한한다던가 무작정 다 옛날처럼 훌영업을 할 수 있게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업체에 맞게끔 지침을 내려주면 그에 맞게 영업을 하겠다. 똑같이 그냥 9시 전까지 영업하고 이제 샤워 시설 폐쇄 그리고 마스크 필수 착용. 오픈 자체를 막아버리면 저희는 생존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고 모든 가정이 다 파탄입니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 현직 경찰관들이 일탈 행위를 벌였습니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고 특별 방역 기간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진열장 유리를 깨고 가방에 귀금속을 담습니다. 한 손으로 주워 담는 게 성에 차지 않았는지 양손으로 긁어담기도 합니다. 귀금속 2,5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CCTV 속 남성.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임모 경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일반 시민도 아니고 경찰이었다니까 조금 생각은 들긴 하는데. 임경희는 범행을 위해 이틀간 휴가도 냈습니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렸고 전남 장성과 영암 등 CCTV 감시망이 느슨한 외곽 지역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저녁 시간 동안 운행했기 때문에 차량 특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임경희는 범행 뒤에도 파출소에 출근해 태연히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경찰은 천여 대의 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임경희는 억대의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도난당한 귀금속을 모두 회수하고 임경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 밤 10시 40분 충남 보령경찰서 소속 간부가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판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당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기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간부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림픽팀과 대표팀을 이끌며 성공과 실패를 맛봤던 홍명보 감독이 처음으로 K리그에 도전합니다. 왕년의 스타들이 감독으로는 고전했던 프로축구 무대에서 재기에 성공할까요?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이었던 홍명보.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에서 감독으로 20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 획득을 이끌 때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중국 항저우 구단에서 경질을 당하는 등 굴곡도 많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무로 3년간 행정가로 지냈던 홍 감독이 마침내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추억은 가슴에 묻고 황선홍, 김남일, 설기현 등 먼저 K리그로 뛰어든 월드컵 스타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가라는 격려를 아주 많이 받았고요. 저를 기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훈련에 들어간 홍 감독의 첫 도전 무대는 다음 달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입니다. 울산은 아시아를 대표해 자존심을 건 대결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원용입니다. 오늘 경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선수 같이 배구하는 스타일을 참 좋아합니다. 뭐 리시브나 수비나 그다음에 공격을 좀 얄밉게 하잖아요. 배구 여자 김연경이 칭찬한 이 선수. 김연경을 제외하고 공격과 수비가 국내 최정상급이라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염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스파이크, 서브로 득점도 모자라 김연경 공도 척척 받으면서 철벽 블로킹까지 공수 뭐 하나 빠지지 않는 GS 칼텍스 이소영입니다. 3라운드 흥국생명을 꺾을 당시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리시브 효율에선 김연경을 앞질렀고 러츠, 강소희와 삼각편대로 공격 성공률 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결 이렇게 잡으면 연결 이렇게 잡았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선수들 전부 다 투지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록 부분 전반에서 상위권인 이소영은 김연경이 칭찬할 만큼 공수가 다 되는 몇 안 되는 선수입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도 좀 무난하게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편안하게 할 것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비결은 악바리 같은 연습. 감히 그래도 괜찮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제 감독님 마음에 조금 안 차시다 보니까 좀 연락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기용병에서 소영 선배로 이제는 10년차 주장이 된 이소영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리시브 효율 조금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팬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경기장에서.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한층 강력해진 한기에 빙판길까지 겹쳐서 퇴근길 시민들의 모습도 굉장히 힘겨워 보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조속 4.5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내일 아침도 모스크바보다 추운 아침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추위는 밤사이 더 강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8도, 철원은 영하 26도까지 떨어져 내린 눈이 더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내려갑니다. 우리 신체 중 머리는 체온이 가장 잘 빠져나가는 곳이라서 털모자를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라도와 제주 지역은 다음 주 초까지 눈이 장기간 이어집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 5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는 20cm 이상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혹한은 다소 풀리겠지만 언제든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수 있어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미국 의사당 안에 있는 하원 의장 책상에 이렇게 편하게 발을 올리고 있는 이 남자. 무단 침입한 시위대입니다. 이 표정만 보면 마치 승리자 같은데요. 이게 진짜 미국의 모습은 아니겠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